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세금 지킴이 심철수 세무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상속공제와 증여공제, 상속공제 대 증여공제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기에 이제 뭐 상속세가 높을 거냐, 증여세가 많을 거냐, 한데 대부분의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속세가 좀 적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많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상속 같은 경우는 공제가 많습니다. 증여보다는. 즉 미망인들이라든지 자녀들이 돌아가신 분 재산을 가지고 또 생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그 공제가 많습니다. 반면에 증여공제는 조금 이제 생전에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서상 생전에 자식들한테 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좀 타이트하게 관리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뭐 자식들한테도 세금 없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증여공제하고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 내 재산이 10억 안 되면 상속세하고 아무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은 상속공제하고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요 정확한 규정을 확인해보고 우리가 고객을 접근하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상속공제 항목입니다. 주요 항목. 그리고 증여공제의 주요 항목입니다. 상속공제도 보면 인적공제하고 기타공제로 나눌 수 있고요. 증여는 인적공제만 주로 있습니다. 인적공제. 사람에 대한 공제. 그러면 상속도 사람에 대한 공제를 해줄 때 자식에 대한 공제가 있고 배우자에 대한 공제가 있습니다. 증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공제가 있고 자식에 대한 공제가 있습니다. 상속 같은 경우에 배우자가 만약에 내가 죽은 시점에 배우자가 살아있다, 미망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최소 5억, 최대 30억까지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최소가 5억이고요. 최대가 30억입니다. 그럼 이 금액은 어떻게 산정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배우자의 법정 지분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쉽게 해서 배우자의 법정 지분이 60%다. 근데 돌아가신 분 재산이 한 20억이었다. 그러면 20억 곱하기 배우자의 법정 지분 60%. 그러면 12억이지 않습니까? 12억은 공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단 실제로 배우자한테 12억을 상속해줘야죠. 재산이. 넘어가면 12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말했는데 배우자의 법정 지분이 한 10%도 안 돼요. 자식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아까 20억이라는데 2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5억은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재산을 그러면 나는 하나도 안 받겠다. 그래도 5억은 해주겠다. 미니멈 5억. 그리고 이제 자녀들 1인당 원칙상으로는 3천만 원씩 해줍니다. 기초 2억에다가 1인당 3천만 원인데 자녀 10명 있으면 5억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10명 있는 자녀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근데 대부분 없기 때문에 일괄 공제라는 명분하에 5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은 시점에 배우자하고 자식들이 있으면 최소 10억이 공제가 되는 거예요. 배우자 5억, 자녀 무조건 5억. 이렇게 해서 10억입니다. 최소 10억, 최대 35억까지 공제가 되는 거죠. 상속공제는. 그래서 상속세가 많이 줄어드는 겁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증여세는 인적공제. 배우자에 대한 공제가 6억.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상속은 5억인데 배우자는 6억, 증여는 6억이네? 이상하다? 저도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게 3억이었다가 6억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2008년부터. 2003년부터 2008년까지는 3억이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6억으로 늘었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에 대한 증여를 많이들 하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 대한 공제. 직계 존비속이죠. 뭐 자식일 수도 있고 아버지 어머니일 수도 있는데요. 직계 존비속한테 증여를 하면 그 증여받는 사람들은 3천만 원씩 공제가 됩니다. 직계 존비속 관계일 경우에는. 미성년자면 단 직계 존비속 관계인데, 즉 내가 아들한테 줘요. 그럼 아들은 원래 3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아들이 미성년자면 그냥 1,500만 원만. 아직 성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비행기를 타도 미성년자는 깎아주나? 유아만 깎아주군요. 25%? 50%인가? 25%인가? 하여튼 이것도 그렇습니다. 미성년자는 1,50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게 2004년 1월 1일부터는 직계 존속한테 증여받을 경우에 3천에서 5천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증여 공제를. 그래서 이제 막 5천만 원 증여해라 자식한테 막 이런 경우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조금 많이 해주는 것 같죠. 이제 3천보다는 그래도 억양이 5천 하니까 좀 많은 금액 같잖아요.
여러분들도 자식들을 이제 내년부터는 자식한테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그 5천만 원 주시고 보험 상품에 가입하셔가지고 장기적으로 투자하십시오. 라를 많이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없겠나요? 반대로 내가 아들한테 증여받는 경우 없겠죠. 저는 소망입니다. 그게 아들한테 증여받을 수 있을 때 그때는 여전히 3천입니다. 내년에 바뀌어도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한테 내가 증여받을 경우만 5천으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 친척은 500만 원입니다. 여기 기타 친척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누구 회갑잔치, 뭐 가족 회갑잔치, 아버님 회갑 뭐 칠순할 때 얼굴 뵀던 분들은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범위가 뭐 6촌 이내의 혈족하고 뭐 4촌 이내의 인척입니다. 저도 6촌이 어디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뭐 당숙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500만 원 해당이 됩니다. 이 증여공제 했을 때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 전에 이거를 또 정리할게요. 딱 이건 하나하나 갖고 가세요. 증여공제라고 하는 거는 증여받는 사람 입장, 즉 증여자 입장에서 10년 동안에 한 번의 관계만 써먹을 수 있는 겁니다. 증여받는 입장에서 10년 동안 한 번의 관계. 그렇죠? 그래서 내가 배우자한테 증여를 받았어요. 그럼 6억 공제 되잖아요. 그럼 내일 또 6억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제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10년 동안에 딱 한 번 6억 공제가 되는 거니까 누계로 6억 공제가 되는 겁니다. 6억. 그래서 6억을 미리 받은 게 있으면 그 다음에 추가로 뭐 6억을 받았다면 6억에 대한 증여세는 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정말 재밌는 케이스가 있어요. 뭐냐면 남자하고 이제 여자가 결혼을 합니다. 서로 사랑을 하겠죠. 그래서 남자가 돈을 잘 벌어요. 근데 이제 여자한테 배우자한테 그래도 나랑 결혼해줘서 고맙다. 심세무새한테 얘기를 들으니 6억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다더라. 내 결혼 포상금으로 너한테 6억을 선사하마. 그래서 6억을 증여합니다. 그럼 배우자 부인은 꽁돈 6억이 생겼죠. 그것도 세금 없이. 그거는 타당한 겁니다. 배우자 관계니까. 근데 6억을 받는 순간 갑자기 이제 이 6억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탁 계속 쓰다 보니 뭐 다른 데 빠져들게 되고 그래서 이게 뭐 강의할 때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정이 파탄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인은 이혼을 하고 또 새로운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또 새로운 남자를 만났는데도 또 이 새로운 남자가 이제 또 우리 섹시 이쁘다고 6억을 또 증여한다고 합니다. 배우자는 6억까지 공제가 되니까요. 이랬을 때 기간이 10년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이 나중에 받는 6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아까 드렸지 않습니까? 증여자 입장에서 10년 동안 관계를 한 번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인은 전 남편한테 관계 써먹었잖아요. 6억. 그러니까 뒤에 남편한테는 6억 공제가 안 돼요. 그때는 법을 제대로 알았다면 안 받았겠죠. 왜? 세금을 냈다라고 한 얘기는 이제 다 알게 되잖아요, 남편이. 아니, 6억까지 세금 없다고 해서 냈는데 왜 세금이 나오느냐? 재원입니다. 나옵니다. 그래서 관계가 딱 한 번입니다. 또 두 번째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아버지가 3천 주고 할아버지가 3천 주고 할머니가 3천 주면 9천만 원 공제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직계 존비속 관계 다 써버렸잖아요. 아버지 받을 때 내가 아버지한테 3천 받을 때 직계 존비속 관계를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받을 때는 관계를 써먹었기 때문에. 아셨죠? 그리고 이러한 증여공제는 거주자만 해당이 됩니다. 거주자만 해당이 된다는 건 뭐냐면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정말로 자기 부인이 미국 영주권자야. 미국에서 주로 생활을 해. 남편도 그냥 국내에 몇 번 왔다 갔다 할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다 미국인데 아무 생각 없이 국내에 있는 금융재산을 배우자한테 줍니다. 6억에. 세금 없다고 말만 듣고. 근데 나중에 세금 추징이 됩니다. 왜? 6억 공제 못 해주겠다. 왜요? 아니 배우자가 우리나라 거주자가 아니다. 즉 거주자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이제 사느냐인데 주로 미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우리나라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6억 공제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6억 공제를 해주고 이런 거는 거주자만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증여받는 경우만 됩니다. 반대로 남편이 미국 거주자고 부인이 우리나라 거주자면 가능하겠죠. 부인이 6억. 왜? 우리나라 거주자니까. 그 거주자만 공제가 가능한 겁니다. 그럼 또 다시 한번 또 작게 결론 내릴까요? 거주자가 10년 동안에 그 관계, 이 세 가지의 관계를 한 번만 써먹을 수 있다. 증여공제.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속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기타 금융재산 공제 같은 경우 우리 보험금 같은 경우도 금융재산이잖아요. 그래서 금융재산이면 20% 정도는 금융재산 공제를 2억 원 한도 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금융재산 공제를 해주는 이유는 뭐 현금이나 뭐 예금이나 이런 것들 명확히 금액이 탁탁 찍히잖아요. 우리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기준시가로 평가도 되기도 하다 보니까 재산 평가를 좀 싸게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예금이나 이런 보험금은 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것에 비해서는 좀 형평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한 20% 정도는 깎아주자. 그래서 2억 원 한도 내에서 깎아주는 거고요. 이건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가업상속 공제, 가업을 승계했을 때 그 주식에 대해서 70% 정도 공제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공제와 증여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